뉴욕주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21세로 조정하는 등 10가지 총기 규제가 강화됩니다. LA시가 상업용 건물의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한인타운 식당 업계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은 물론 음식 맛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업계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여름 미국 전역에서 전력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휴대용 발전기 등을 구비해 놓으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미 전역에 유통된 딸기 제품에서 A형 감염 위험성이 제기돼 전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폐기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준비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핵실험이 임박한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며칠 내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DPRK could seek a seventh nuclear test in the coming days. It's a concern we've warned about for some time. 미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것이 포착됐다며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는 등 북한의 핵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We remain absolutely focused on defending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from security threats.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그러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거란 믿음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지만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21세 미만은 총을 살 수 없고 주변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총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주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포함해 마이크로 스탬핑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구매와 소지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고 반자동 소총 구입 시 면허증 필수 등 10가지 총기 규제가 강화됩니다. Today is a start. It's a start, and it's not the end. I will not rest until everything we can do in our power has been done to keep our kids, our families, our citizens safe. 한편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반자동 소총의 구매 가능 연령을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LA시가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의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요식업계, 특히 한인 식당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스토브를 사용할 경우 음식 고유의 맛을 내지 못할 뿐더러 전기로 소요될 막대한 비용 때문에 업계 전반에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 사지구 니디아 라만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모든 주거용, 상업용 신축 건물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 관련 기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 신축 건물이 대상이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오는 2035년까지 도시 전체의 천연가스 사용 완전 퇴출이란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인 식당 등 요식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숯불구이나 불판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식 고깃집들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하나 오더할 때도 약한 불에 하는 거고 센 불에 하는 거 달라요. 이 내추럴 가스를 못 쓰게 하면 식당 그만해야지 뭐. 못 쓴다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강한 화력이 필요한 중국 식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센 불에다가 이제 한번 그렇게 조리를 해야 되는 게 그 키포인트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 맛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불은 그거 안 되잖아요. 중시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뭐 한국마크 연탄 만들어 주든지 석탄을 뭐 하든지 위에 그 방치를 다 연구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발표했으면. 무엇보다 천연가스 사용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전기 전환으로 소요될 막대한 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인 업계 전반이 무너질 것이란 경고도 나옵니다. 음식 맛, 화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선 경영에 대한 우리가 지출이 심하다는 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일부 부동산 단체와 천연가스 공급사들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LA시는 각 전문기관의 검토와 최종 표결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천연가스 사용 금지로 인한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 정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전역에서 전력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인디애나주까지 발전소들의 전기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치고 올여름은 예년에 비해 특히 더울 것이라는 예보까지 나오면서 전기료 폭탄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미 전력 신뢰도 협회는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도가 정전 사태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여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발전소 가동이 지연되면 전기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중서부 15개 주 역시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력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200만 가구가 정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3분의 2가 올여름 정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하며 비상용 발전기를 구비해 놓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13개 카운티가 코로나19 전파 위험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 등 일부 카운티가 3월 이후 처음으로 전파 위험도가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세크라멘토와 나파, 산타클라라, 솔라노, 멘도시노, 소노마, 욜로 등 13개 카운티입니다. 해당 카운티들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권고되며 알라메다 카운티의 경우 이번 환자 수가 심각해 지난주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전염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지난주 보건국은 최근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번 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부활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와 시카고의 최저임금이 다음 달 1일을 기해 일제히 인상됩니다. LA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15에서 $16 4센트로 오릅니다. 시카고시는 대기업의 경우 현행 시간당 $15에서 40센트 더 오르고 직원이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현행 시간당 $14에서 $14 50센트로 인상됩니다. 한편 뉴욕의 경우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며 오는 10월 주 노동국이 새로운 인상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에 유통된 딸기 음료 제품에서 A형 간염 위험성이 제기돼 전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어반 레미디사의 유기농 딸기 음료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돼 리콜 조치된 후레시캠포와 HB 딸기가 첨가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해당 음료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달 28일 후레시캠포와 HB 브랜드의 딸기가 A형 간염에 오염돼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리콜 대상은 올해 5월 17일부터 29일 사이 판매된 12온즈 페트병에 담긴 스트로베리 제품이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24개 주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리콜 제품과 관련한 A형 간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LA 다운타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중미, 남미 지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더 서밋 오브 아메리카스가 시작되면서 다운타운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이민과 기후,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LA 다운타운 곳곳의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LA시는 행사가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다운타운 일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에게 가급적 우회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 통제 구간 등 교통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첫 번째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공공보건국은 지난 4일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온 주민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계열인 오르토폭스의 양성 반응을 보여 이에 대해 현재 연방당국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의심 환자는 격리 조치된 상태며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해 의심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2개 주에서 총 25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자 연방정부는 추가로 백신 확보에 나섰고 공중보건 위험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티 게이트로 신뢰를 잃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불명예 낙마할 위기를 간신히 피했습니다. 보수당 하원 의원들이 존슨 총리의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사임 요구를 받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저녁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 의원들이 존슨 총리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의원 211명이 총리를 지지했고 나머지 148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보수당 규정에 따라 의원 359명의 과반인 18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여왕이 집권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2019년 집권한 존슨 총리는 공약한 브렉시트를 본격 단행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업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봉쇄 기간 방역 규정을 어기고 파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경찰이 범칙금까지 부과하자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엔 봉쇄 기간 총리실 직원들이 술판을 벌였다는 내부 보고서가 발표돼 유권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Is the beginning of the end. If you look at the previous examples of no confidence votes, even when Conservative Prime Ministers survived those, and he might survive it tonight, the damage is already done. 존슨 총리는 이번 투표에서 59%의 지지표를 얻어 살아남았지만 63%가 지지했던 테레사 메이 전 총리 때보다는 낮은 비율이라는 점에서 불안한 승리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호주 초계기에 쇳가루를 뿌린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위협은 서방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6일 남중국해 상공을 정찰하던 호주 초계기에 중국 전투기가 다가와 쇳가루를 뿌렸다고 호주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쇳가루는 상대방 레이더에 혼란을 주는데 가루 일부가 호주 초계기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조종사와 초계기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raised our concerns about the inciden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자신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 초계기가 중국 영공을 침범했거나 중국의 해상 훈련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澳大利亚有关政客应该
客观冷静看待有关事态，不要危言耸听。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은 최근 들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 기지화하는 등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방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남중국해 해안 경비대 투입 방침을 밝히고 지난 2일에는 미국 정찰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인 상하이와 칭다오 인근 해상을 비행하는 등 견제에 나서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전거 많이 타는 나라 하면 일본이 떠오르는데요. 코로나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자전거 이용자는 더 늘었는데 공급이 잘 안 돼 가격이 오르고 사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센다이 지역의 한 자전거 매장입니다. 예전엔 200대 정도의 신형 자전거를 들여놓고 판매했지만 이젠 그 절반밖에 없습니다. 入荷が悪いために品揃えも悪くなる おかげでお客様がおいでになっても思うようなものを供給できない. 인기 제품을 사려면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대중교통을 꺼리고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자가용 이용도 부담이 되면서 자전거 판매는 호조를 맞았습니다. 지난 2020년엔 사상 최고인 2조 1천억 원어치의 자전거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전거 부품 공장이 몰려있는 중국과 대만이 코로나 타격을 받아 문을 닫거나 부품 생산을 줄이면서 일본 자전거 업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전거 본체의 주요 소재인 알루미늄은 전 세계 생산량의 10%가 러시아산입니다. 부품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일본 내 자전거 판매 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업체 한 곳이 일부 모델 가격을 44,000원에서 53,000원으로 크게 올렸고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고려 중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한국 군과 미군이 어제 새벽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인데 미군의 전략 폭격기도 전진 배치됐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우리 군의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가 어둠을 뚫고 연이어 솟아오릅니다. 우리 군 7발, 미군 1발, 총 8발의 미사일이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에이테크스는 사거리가 약 300km이고 탄두에 900개의 작은 폭탄이 실려 있어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 8발에 비례해 같은 개수의 미사일로 대응 사격한 겁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일에 한 번꼴로 3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기술적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입니다. 이달 있을 북한 노동당의 전원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 다음 달 미국의 독립기념일 등 국내외 일정을 북한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 배치도 이어져 비원비 랜서 폭격기 4대가 괌 공군기지로 이동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괌에 전략 폭격기들이 배치된 건 북한이 섣불리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를 출범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윤석열계 중진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표도 공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이틀 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방문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윤석열 개인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조목조목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외교부가 하는 수 없이 초청장을 받아줬다고 공개하며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원회도 정조준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의 횡포가 적지 않았는데 이 대표가 중심을 제대로 잡았냐며 그래놓고 공천 혁신 운운하는 건
이율 배반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에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혁신이 출범부터 먼저 발표하고 인적 구성이라든가 또 논의해야 될 대상, 소위 아이템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이준석 혁신위가 2년 뒤 총선의 공천 방식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이른바 윤핵관들이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 자신의 SNS에 어차피 기차는 간다고 올리며 당내 권력 투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임기는 채우겠다며 이준석 체제 구축을 노리는 이 대표에 대해 윤핵관들의 거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이달 말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 문제를 다룰 당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재작년 서울 이태원의 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무덤 61개가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이서연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름도 관조차 없는 이 유해들, 김주만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부촌인 서울 이태원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이서연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생입니다. 지난 2020년 빈무덤이 발견돼 발굴 조사가 시작됐는데 2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흙무덤은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상 2층, 지하 4층, 연면적 5,300제곱미터로 축구 경기장 크기의 대저택입니다. 이렇게 깊고 넓게 파다 보니 땅을 팔 때마다 새로운 무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확인된 무덤만 61기, 토광묘, 즉 나무관도 쓰지 않고 그냥 구덩이를 파 시신을 묻은 겁니다. 쉬쉬하는 삼성 측과 달리 이 지역 부동산에서는 과거에도 무덤이 나오는 일은 흔하게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쪽 어디쯤에 방 하나 나왔는데 밤에 보니까 거기 잘 꺼지더래. 그냥 밤에 쑥 들어갔는데 해골 막 툭 나오더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제강점기인 1924년 제작된 일본군 지도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전쟁기념관, 주한미군 기지는 일본군 20자단과 보병 40여 단의 사령부 군영이 있었습니다. 동쪽 이태원과 황학동, 보강동 일대는 거의 비어있는데 모두 공동묘지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인의 한반도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태원 공동묘지 위에 일본인 주택을 지어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무덤이 발견된 이서연 이사장의 자택은 일본인 소유였다가 광복 이후 일본인 재산, 즉 적산 가옥을 불화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삼성 일가에 인수됐습니다. 주택 건설과 군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100만 개가 넘는 무덤이 강제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공동묘지가 사라진 자리, 가장 가난한 자의 마지막 안식처에 최고 부자의 저택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기지가 보이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MBC 뉴스 김주만입니다. 영국에서 70여 개의 기업이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대대적인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실험에는 은행과 투자회사,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 3,300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향후 6개월간 봉급 삭감 없이 주 4일제 근무를 시행합니다. 이번 실험은 비영리 단체인 주4일 글로벌과 옥스퍼드, 캠브리지, 보스턴 대학 연구진이 함께 기획했는데요. 연구진들은 주 4일제 시행이 기업 생산성과 성평등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 실험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이고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질지 연구할 예정입니다. 하얀 설원이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곳은 세계 산악인들의 로망이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최근 네팔군이 이끄는 청소팀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과 로체산 등 4개 봉에서 쓰레기 33톤을 수거하고 시신 2구를 수습했는데요. 92명의 청소팀이 2달간 수거한 쓰레기는 찢어진 텐트와 산소통, 플라스틱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네팔군은 지난 2019년부터 히말라야 산맥 청소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9년엔 11톤, 재작년엔 쓰레기 27톤이 회수되면서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화산재를 품은 회색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필리핀 중부 소르소곤주의 불라산 화산이 분출해서 등산객 등 1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7분 동안 이어진 화산 폭발로 연기 기둥이 상공 1km까지 치솟아 10개 마을의 가옥과 도로가 온통 희뿌연 화산재로 뒤덮였는데요. 화산 분출 당시 등산객과 가이드 18명이 불라산 중턱에 있었지만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요.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에 제일 많이 distinction, 틀린 부분이 바로 직장의 사회생활입니다. 한국에서와 미국에서는 성희롱의 definition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federal 아니면 criminal, state criminal charge가 될 수 있는 심한 charge들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눈빛이 희한하다고 해가지고도 성희롱으로 클레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employment 성희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빛으로도 성희롱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조심 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또 성희롱에 있는 세미나를 테이크할 수 있는 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ployer 입장에서는 꼭 이런 클래스들을 만약에 employee들이 많다고 하면은 그는 employee들한테 다 줘야 되는 클래스들도 있습니다. employer 입장에서는 성희롱이 있을 상황에서는 성희롱의 victim, 당했다 한 사람과 성희롱을 했다 한 alleged suspect를 둘이 놔두고 대대로는 employment insurance가 있는 분들은 employment insurance에서 그 suspect를 defense를 해주고 victim은 자기가 소송을 하게 해주고 일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다 역할이 맡게 합니다. 이런 일이 나왔다고 너 소송했어? 해고해 하면 안 됩니다. 성희롱이 있었다 하면은 무조건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런 거 아니었겠지. 그냥 너무 예뻐서 그랬겠지. 아니면은 너무 멋있어서 그랬겠지. 그 말 자체도 하면 안 좋습니다.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꼭 조사가 나가야 되고 internally 메모를 써야 주고 거기서부터 formal investigation을 해야 됩니다. 성희롱이 진짜로 있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 남자의 잘못이 비즈니스까지 땡겨가지가 않고 이 사람에서 멈출 수 있는 보호가 됩니다. 그 사람을 당연히 해고를 할 수가 있지만 대대로 성희롱이 있을 때는 재판에서 하는 상황으로 나가고 리사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나가게 되든지 아니면 합의로 주인이 성희롱을 당한 사람과 성희롱을 한 사람의 합의로 둘이 나가게 되는 likelihood이 되게 높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자선경매 행사에서 또 한 번 월드클래스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그가 직접 신고 사인까지 한 축구화가 무려 1,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북축광장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부터 매일 열린 국가대표팀 소장품 경매의 마지막 날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축구 팬들의 관심사는 단연 손흥민의 축구화였습니다. 22만 원에서 시작한 경매가 2분도 안 돼 호가 1,000만 원을 넘겨 1,600만 원에 팔렸는데요. 이 축구화는 손흥민이 지난 3월 이란과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신었던 건데 당시 손 선수는 선제골을 터뜨렸고 우리 대표팀은 11년 만에 이란을 꺾었습니다. 손흥민의 축구화를 품에 안은 행운의 20대 대학생은 아버지가 가보로도 남길 수 있는 물건이라며 비용을 지원해 주셨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번 경매 수익금은 전액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 비용에 쓰입니다.
공동 진행자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홍보 중인 남성. 1억 7천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인데요.天安문 기념일을 앞둔 지난 3일 돌연 라이브 방송이 중단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붙인 쿠키와 초콜릿이 탱크를 닮았다는 이유인데요. 우리에겐 천안문 민주화 사태로 익숙한天安문 시위는 1989년 6월 중국 당국이 탱크를 앞세워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을 유혈 진압한 사건으로 중국에서는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4일天安문 민주화 시위 33주년을 맞아 중국 소셜미디어들은 검열을 강화했다고 홍콩 명보는 전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천안문 시위가 있던 1989년과 6월 4일을 연상시킨다며 89위안과 64위안 송금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생쥐하면 하수도를 오가는 비위생적인 동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맹훈련 중인 생쥐들이 있습니다. 앙증맞은 가방을 맨 생쥐가 장애물 사이로 오가면서 냄새를 맡는데요. 짖은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웅생쥐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과학자가 지난 1년 동안 벨기에 비정부기구인 아포포와 함께 추진해왔는데요. 구조대가 짖은 잔해 속에 갇힌 생존자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위치 추적기와 마이크가 내장된 배낭을 장착한 생쥐가 짖은의 잔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소화한 쥐는 총 7마리. 이들은 약 2주 후 터키 짖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예정인데요.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비포장 도로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한 남성이 운전석 창문에 끼어 그대로 끌려가는데 무슨 일일까요? 사실 그는 우버 차량 안에 귀중품을 훔치려던 강도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딱 걸려서 몸이 차에 낀 상태로 질질 끌려가는 봉변을 당한 건데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응징을 당하는 강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장면이네요. 노숙자에게 치약을 바른 과자를 먹인 유튜버가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노숙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계 유튜버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또 우리 돈 2,7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5년간 유튜브 계정을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구독자들이 제시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이 유튜버는 지난 2017년 한 구독자로부터 과자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요청받았는데요. 요구대로 치약을 짜놓은 과자를 만든 후 노숙자에게 이를 먹이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다가 논란이 된 겁니다. 사건 직후 법정에선 유튜버는 누구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감형했으나 검찰이 반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